비경제적인 경제 전문 작가. 저도 한때 30이었던. 그렇죠. 원래는 사실 제 꿈은 이제 드라마 작가였었고, 뭔가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물로. 눈물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전철을 타고서 이제 집으로 오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저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하고 있는 장주연 작가고요. 이번에 책을 하나 냈어요. 에세이를. 네, 요 책이죠?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는 네. 조금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가 담겨, 그러니까 경제 에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던데요, 경제는. 제가 이제 제 수식어가 있는데 비경제적인 경제 전문 작가라고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독특합니다, 제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 라디오 작가. 네네. 방송 작가 생활한 지 이제 26년 됐어요. 26년? 네. 그럼 나이는 굳이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도 한때 30이었던. 그렇죠. 이 라디오 작가라는 게 사실은 네.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26년을 해오시면서 네. 어떤 방송들을 해오신 거예요? 원래는 사실 제 꿈은 이제 드라마 작가였었고, 음. 근데 드라마 작가라는 게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공모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뭘 해야 될까? 그 당시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라디오가 굉장히 전성기였어요. 아, 그렇죠. 네, 뭐 그 당시가 언제인지 찾아보겠는데. 그럼 라디오 작가가 그때는 또 그 다음에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등용문이 딱히 없어요. 뭔가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누가 끌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를 쓰고 방송 모니터를 하고 그리고 원고를 썼죠. 내가 작가인 것처럼 마치. 내가 뭐 네. 작가는 아닌데.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KBS하고 MBC를 여의도를 출근을 했어요. 뭐 하셨어요, 출근해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PD님한테 로비에서 번호 좀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뵈러 왔다 하면은 사무실 번호를 이제 알려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 받는 분한테 그냥 무조건 얘기하는 거죠. 작가가 되고 싶은데 한번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그 굉장히 상처받고 오는 날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대방역을 눈물로 눈물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전철을 타고서 이제 집으로 오고. 저는 이제 여의도를 그렇게 또 다니고 나중에 드라마 작가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니까 사실은 경험이 사실은 또 많이 없어서 그 당시에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한창 인기였었거든요. 종합병원. 네.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요. 네. 종합병원. 작가가 되려면 저런 것도 공부를 사전에 해야 될 텐데 하고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간호조무사를 구하는데 과장님을 무조건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인데 드라마를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험을 좀 쌓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 수녀님께서 그냥 너무 기특하게 보였던 거예요. 학생이 와가지고 경험을 쌓고 싶으니 일을 시켜달라 하니까. 그래서 거기 성모병원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거의 간호조무사로.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문예창작인데 문창과 학생이 갑자기 네. 병원에 가서 네. 거기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환자들 오면 다 접수 받고 이제 뭐 순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검사를 하면은 처방전을 다 내줘요. 그걸 다 안내를 하는 것도 큰 일이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차트가 이렇게 페이퍼로 돼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찾아가지고 그분의 검사시 나온 거 하나하나를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다 예전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그렇죠. 26년 26년 전이니까. 거기 1995년에는 다 그렇게 했답니다. 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은데 근데 방송사들을 쫓아다니는 일을 중단했어요. MBC를 가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할 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확 낮췄죠. 조금 기다렸다가 조그만 종교방송에서 시작했어요. 그런 건 있어요. 중소기업 가면 이일저일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성장한다고. 그냥 가서 혼자서 이제 하다 보니 누구한테 배우고 이럴 틈도 없어요. 그냥 저한테 모든 기회들이 되게 빨리 왔던 거고, 그냥 나름대로 무대가 좁아졌다는 생각보다는 내 방송을 듣는 그래도 사람이 있다는 거가 그것도 행복이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게 규모가 좀 작은 거지. 하고 싶었던 라디오 작가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차비 받고 할래? 이런 얘기 듣고서는 일을 했던 때였어요. 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열정페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구나, 사실은. 좀 현실적인 타협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서 빨리 뭔가 이루자 하는 생각에 그냥 작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성이 좀 안 찼긴 했어요. 그래서 승이 안 찼습니다. 승이 안 차죠. 그 뭔가 자꾸 끊임없이 저는 뭘 좀 찾았어요. 할 수 있는 게 더 뭐가 없을까 해서 그 당시에 여성지들이 또 되게 한국 음원 센스. 네. 그쵸. 뭐 레이디 경이야. 나 왜 알지? 퀸, 뭐. 그죠, 퀸. 네. 또 뭐가 있어? 되게 유명한 게 이렇게 많았는데 미용실 가면 이제 많았어. 네. 쫙 깔려 있잖아요. 쫙 깔려 있고 막 너무 재밌었어요. 이만 할 때. 나 진짜. 흥분하고 있지, 네. 갑자기. 근데 그걸 어느 날 보다가 자유기고가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뭘까? 이 세계는 뭘까 해가지고 그때 봤던 퀸이라는 잡지인데 전화를 했어요. 대뜸. 그래서 전화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전화 그냥 바로. 했더니 이제 거의 편집국에서 이제 어느 기자님이 받으셔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좀 내비쳤더니 그분이 그럼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다음날 갔어요 바로. 그리고 욕심이 또 있어서 자꾸 이제 그 시간을 그냥 두지 못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눈에 들어와서 이거 잡지사 일을 하면 왠지 연예인 인터뷰 그러니까 뭔가 취재도 가고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전화를 했는데 또 그렇게 오라고 해주시니까 득달 달려가서 기자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라고 했는데 진짜 왔네? 그래서 갔는데 되게 정말 젠틀한 남자 기자님이었어요. 30대였던 것 같아요. 30.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묻고 뭐 관심을 보이고 하니까 되게 귀엽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쁜 후배처럼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일이다.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해보고 싶다 하니까 이분이 정말 저한테 그날로 꼭지를 하나 맡겨주신 거예요. 취재해보라고. 아, 진짜요? 네. 일감을 주셨네요? 네, 바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가 이제 IMF 실직한 가장들 한 3명 정도 이렇게 알아보고서는 르포 형식으로 이제 하나 만들어 보라고 이제 정말 저를 테스트하셨겠죠. 이 근데 기자님도. 딱 들어봤는데 쉽지 않은 것 네, 같은데요? 네. 막말로 내가 네. IMF 때문에 실직했는데 네. 무슨 인터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막한 거예요, 정말. 근데 그때는 뭘 시켜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할 각오가 있었고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어떻게든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에 가서 사진도 좀 이렇게 필요하고 사진도 직접 찍고 했거든요.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정말 그 실직한 가장의 뒷모습. 벤치에서 담배 이렇게 피시고 막 그런 모습들 연출해가지고 막 찍고 해서 새 꼭지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그 기자님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달로 정말 그 두 꼭지씩 매달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아, 대본에 네. 그냥 바로 일을 따낸 거네요. 네. 근데 한 달 하니까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떤 게 욕심나셨어요? 여기만 할 게 아니다. 두 꼭지로 성이 안 차니까 레이디 경향, 우먼 센스, 여성 동화 다 한 거예요. 다 해가지고. 다 또 전화를 따신 거예요? 네. 여기서 하니까 그 다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나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냥 되게 바쁘게 일을 많이 만들어서 재밌게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연예인 인터뷰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런 잡지사 일을 한 8년 정도 했고 꽤 길게 하셨네요. 네, 그냥. 왜냐하면 방송 작가로 그 한 10년 동안은 저도 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은 많이 하는데 어느 것도 뭔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방송사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답답함, 그 갈등들, 관계, 피곤함 그리고 작가로서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인정받거나 커리어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그냥 저는 계속 소모되는 느낌? 그래서 하나씩 그만두기로 이제 그 달에. 방송을. 네. 그때 마침 KBS에 있던 좀 친한 언니가 그 경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출산휴가를 가는데 보통 뭐 작가들이 뭐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마침 일을 하나씩 이제 정리하고 있던 시점이니까 와서 2달만 대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 그런 제의가 온 거예요. 근데 대타여도 사실은 아무 상식이나 지식이 없이 이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게 정말 그냥 팀에서 다 알고 이렇게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사실은
사실은 그 경제 프로그램을 대타를 할 만한 작가들도 또 나중에 저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상 누구라도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방송이라도 좀 많이 한 사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언니를 돕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서 들어간 거죠. 근데 첫날부터 울었어요. 아니 이미 10년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10년의 경험이 있는데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방송 준비는 해요. 웬만큼 해요. 그런데 조금 엄격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래서 간날 오타 하나 가지고선 밑줄 긋면서 온 사무실이 정말 떠들썩하게 좀 무안을 주셔서 내가 대타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신이 없는데? 하는 그날로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애나로 간 사람한테. 그래서 아 전화 되게 좋아하시네요. 또 전화 바로.